우상향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9월 달에 볼만한 종목은 이 두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가요? 제가 이제 4년차 주식 투자자인데요. 제가 경험했었던 21년 상승장, 22년도 폭락장, 23년도 반등장, 그리고 이제 올해인데 4년치 통틀어서 올해 6, 7, 8, 9가 가장 힘들었던 달인 것 같고요. 그만큼 수급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금투세가 되겠죠. 금투세가 아직도 유예가 될지 폐지가 될지 진행을 할지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보다도 현저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일단 미국 증시 먼저 항상 살펴보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8월 30일에도 또 역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고요. 나스닥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겨우 7%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일부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하락세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에 블랙먼데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그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다시 맥없이 모든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현재 거의 이 저점까지 블랙먼데이의 저점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약세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다우존스와 나스닥 차트와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21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연봉으로 봐도 물론 연봉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우상향하는 구조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약 10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게 이제 연봉 차트로 보여주는데 이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더 큰 문제는 투자자 수급 동향인데 투자자가 8거래 연속으로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데 코스닥은 오늘 물론 한 2.5% 정도 반등은 했지만 블랙먼데이 최저점을 터치하고 올라온 수준이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 수급 동향은 코스피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2주 정도를 보면은 약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있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가 9만 원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2,900, 3,000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의 한 1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업종은 사실 작년 내내 상승을 했거든요. 내가 반도체에서 수익을 못 냈다는 거는 내가 작년에 반도체를 못 샀을 뿐이지 올해의 반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상승했었던 반도체가 2월 달에 엔비디아 고점 신호가 1차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할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일부 종목은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 반도체들 다 반토막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나 저는 9만 원, 10만 원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고 88,800원 한참 HBM 이슈가 있었을 때 그나마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이제 7월 11일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 가까이 현재 폭락한 상태이고 또 52주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기술적 분석으로 역배열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지수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황을 보는 것은 좋지만 물론 현재가 바닥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드가 큰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니까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천천히 모아가면 되지만 우리 같이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가지고 언제 수익을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는 현재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2일 하루만 제외한다면 14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마저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떠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업종 변화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역배열, SK하이닉스 역배열에서 소폭 반등, LG에너지솔루션 오랜 기간 역배열이었다가 소폭 반등하고서 다시 꺾이는 흐름,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배열에서 최고점 어제 최고점인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조정받는 모습. 현대차도 밸류업 정책으로 급등한 이후에 다시 역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 어려운 모습이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역배열로 200일선 마저도 깨고서 내려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항상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기업이기도 하고 우상향하는 정배열의 강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우상향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반도체 업황은 역배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전장 기업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역배열로 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제가 유일하게 3달 내내 추천했었던 업종은 당연히 원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배열을 그리면서 어제자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강한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믿고서 가져갈 섹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다만 제가 8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는 9월 달에 뭐 폐암학회라든지 유럽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스케줄이 끝나게 되면 비중을 일부 축소했다가 다시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매수할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비중 조절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내내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방송 이후에 추천하셨던 종목에 대한 결과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리뉴얼 기간을 한 달 정도 가지면서 한 달 정도는 종목 추천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이 7월 2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추천했었던 종목은 제약바이오의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의 코스맥스였는데요. 리가캠 바이오를 보시면은 약 7월 25일 대비해서는 21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구조로 최고점은 약 한 25%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25% 오른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시수 제재차 매매법대로라면 당연히 5일선을 이탈하고 21선 이탈할 때 비중을 줄였었으면 약 한 2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 중에 코스맥스라는 기업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실적주긴 하지만 중국발 악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자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이 되겠는데, 이 역시도 우리 시수 제재차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럼 이 박스권이 하단이 깨지게 되는 이 순간에는 당연히 손절을 하고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종목 추천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그거를 무지성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하단을 깨게 되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야 되고, 정배열 종목들 중에서는 5일선을 이탈하면 반을 매도하고 21선을 이탈하면 올 매도하는 그런 원칙만 지켜가도 나의 자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깬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박스권의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같은 화장품 주인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다시 우상향하는 구조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매수 매도반 추천 종목이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마저도 박스권을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비중을 늘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그런 박스권 매매를 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7,300원이었던 종목이 단기간에 54,000원까지 약 8배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3달 내내 횡보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시장이지만 안심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인데 추석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추석이라는 거는 긴 연휴죠. 긴 연휴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라든지 외인 자금이라든지 그 긴 연휴 동안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큰 자금들이 묶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종목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비중을 줄일 거를 말씀드렸었고, 추석 이후에 증시의 시장 방향에 따라서 다시 내가
비중을 늘릴 건지 아니면 더 비중을 줄일 건지를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상황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그 8월 5일에 블랙먼데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8월 5일에 저점을 깨게 된다면 당연히 비중을 훨씬 더 줄여야 되고요. 그럼 다시 52주 신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10월 달 정도에는 저는 지금 금투세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금투세 최소한 유예 정도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에는 그래도 금투세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중을 늘려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삼성전자가 14거래일 정도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외인들이 저점으로 판단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매수세로 돌아설 거거든요. 그럼 그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그때는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를 다시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두 종목 정도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특히나 비만치료제 섹터는 제가 작년부터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섹터인데요. 그 종목들은 두세 배씩 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체중을 빼는데 주요했다고 언급했었던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10월 달에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들이 이 스케줄 매매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추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바로 대봉 LS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월 28일에도 상한가가 나왔고, 상한가 나온 이후에도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9월 9일에도 상한가가 나오는 굉장히 강한, 지수와 역행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은 얼마든지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 10월 스케줄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위고비 관련된 주인 블루엠텍이 보시는 것처럼 한 11%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하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으면서라고 이제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주라고 써 있죠. 종목 정보에. 마찬가지로 이 위고비에 대한 출시 기대감 때문에 비만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하나하나씩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대장주인 대봉 LS가 추가적인 시세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석 이후에 봐도 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방산 섹터에 있는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역시 저도 여러 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일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좋은 가격대이고, 아래에 있는 61선을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MSCI 편입 후보군 중에서는 저는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로 거래 정지 중이고,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중에서 3위 기업인 현대로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점 많이 올랐고 23년도 23,000원이던 종목이 24년도 8월 달까지 약 한 8개월 동안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주에 따른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매번 흐름 패턴에서 이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1선을 지지하고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9월 달에 볼만한 종목은 비만치료제 대봉 LS 그리고 방산 섹터의 현대로템, 이 두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해 주셨지만 주린이라 매수 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강의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주식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녹화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10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공지를 현재 올린 상태고, 신청하시게 된다면 7시간짜리 전반기 강의를 즉시 보실 수가 있고, 10월 26일에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휴대폰만으로 100% 투자를 하는 직장인 투자자라는 강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건 검색식이라는 HTS의 기능까지도 활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놓쳤었던 종목들을 미리미리 발굴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강의 안에 적용을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 강의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신청하기를 바라고요. 저의
종목 선정법인 시수 제재차를 좀 이해하시는 분이 좀 더 실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매수매도 정보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 현재 그 매수매도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시 전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장 끝나고 종가 종목으로 선정하는 방법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줌 수업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보유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비중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 소개 영상을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